다시 한번.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외워둬야 되고, 지세령과 지세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세령은 하나, 둘, 세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지세령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을 건너뛰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고 외우면 조금 더 그나마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와 관련된 것은 토지. 여기 법이 있고 령이 있다고 그랬죠. 법, 령 다음에 시행 규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게 여기에 거의 14년 똑같은데 나왔다는 거죠. 토지 대장 규칙. 이게 이제 법, 령, 규칙에 해당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지세령이 나온 거고, 과세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외우는 거에 대해서. 자, 규칙.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이게 이제 끝나면 임야 조사령이 이제 발동이 됩니다. 임야 조사령. 령이죠, 령. 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규칙. 그렇죠? 령이 나온 다음에 규칙. 그리고 조선 지세령이 다시 발동이 됐다 이거죠. 조선 지세령.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이 지나고 조세령이 제정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지세령인데 여기 조선 지세령이에요. 그래서 조선 임야 대장 규칙. 조선 임야 대장 규칙이 추가로 제정이 됐다. 그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법은 이제 1950년에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 세 개는 기본이다라는 거죠. 토지조사법, 조사령, 그 다음에 지세령. 여기까지도 기본이 될 수 있죠. 왜? 법, 령, 규칙이니까. 토지법, 토지령, 토지규칙. 그 앞에 지세령, 세금과 관련된 령. 여기까지를 기본이라고 보면 토지대장 다음에 임야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임야령 다음에 규칙. 그러면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조세령.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지세령이 아마 또 있다. 세 번째에 지세령.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지세령이 또 있다 이거죠. 요 지세령 다음에 임야대장 규칙인데 여기 조선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임야대장 있잖아요. 임야대장, 지세령, 앞에 조선, 임야대장. 이렇게 하면 요 그 법령의 그 변천 연역을 조금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 빠져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령 앞에 무조건 법이 있었죠. 법, 령, 지세령 다음에 뭐 법, 령, 토지, 법, 토지령, 토지, 대장 규칙. 그까지도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토지 대장 규칙이 없죠. 일단은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 규칙 다음에 임야에 대한 거. 임야령, 그 다음에 뭐요? 규칙. 임야령 다음에 규칙이 없네요. 그 다음에 지세령이 또 있는 거죠. 앞에 지세령이 있고 뒤에 지세령이 있는 거죠. 지세령을 중심으로 토지, 법령, 규칙. 이 지세령을 중심으로 임야령, 규칙, 조선, 임야대장. 이렇게 하면 더 쉽네요. 이 지세령을 중심으로 토지, 법령, 규칙, 조선 지세령을 중심으로 임야령, 규칙, 조선 임야, 규칙. 그렇게 하면 훨씬 쉽네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31번 토지조사 사업 당시 과세지가 아닌 것은 공공용지는 이제 비과세지면은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것.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토지. 그러면 철도. 이거는 뭐 개인용지가 아니고 제방, 성첩. 성첩은 성곽. 성곽이죠, 성곽. 남한산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북한산성.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이제 과세를 할 수 없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분묘지. 이건 조금 뭐 여기 지금 해설에 보면 과세지는 이렇게 돼 있고 공공용지가 이제 분묘지라고 돼 있어요. 분묘지. 사사지는 이제 종교용지죠. 종교용지. 절 같은 경우에 해인사, 뭐 법주사 이런 것처럼 종교용지, 분묘지, 묘지죠, 묘지, 공동묘지. 예. 또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비과세지 여기서 1번, 3번, 4번은 여기 밑에 있는 거고요. 분묘지는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비과세지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것은 과세지로 봐야 되는데 과세지. 근데 여기 지금 과세지, 공공용지, 비과세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요거는 토지조사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토지조사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는 세금에 대한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네, 토지조사령 1912년, 그 다음에 지세령 1914년, 지적법 1950년. 그래서 토지조사령은 말 그대로 토지 일제가 이제 그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령을 이제 규정을 하죠. 그래서 토지 여러 개 토지 중에서 이제 그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토지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목이죠, 지목. 이때 지목을 1번, 2번, 3번 형태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전답, 대지, 지소, 임야 이렇게 됐고 2번에 사사지, 3번에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쭉 돼 있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6개, 5개, 7개, 총 18개의 지목으로 되어 있죠. 토지조사령. 근데 여기 지금 국어가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그 현대 법령으로 하면 안 나오고 근대 법령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토지조사령과 지세령 지적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국어가 아니라 주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 하수로 이거죠. 네. 국어가 맞는 겁니다. 주거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세령은 결국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규정이죠.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토지조사령이 이제 2년 앞서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 토지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조사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년 뒤 14년에 지세령을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눴어요. 여기는 3개로 나눴는데, 여기 2개로 나눴어요. 지금 보면, 반론대지. 여기 똑같죠? 반론대지. 그 다음에 잡종지. 임야가 여기로 빠졌어요. 임야가 이쪽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지소가 저수지로 이렇게 바뀌었죠. 지소 연못이나 늪, 물과 관계된 거죠. 근데 지세령에서는 저수지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세령답게 여기 2항에 보면 전항 1호니까 뭐냐면 여기가 2항이고 전항은 1항이죠. 1항에 1호, 2호 중에 1호.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계기한 투기. 이것도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예. 뭐 전항의 토지 하나, 둘, 5개. 여기는 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사지.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여기 사사지가 있죠. 사사지. 절, 종교용지. 사사지 같은
사사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2로, 여기 2로, 이 5개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2호에서 사사지 같은 경우에는, 요 사사지 같은 경우에는 유료차지, 그러니까 빌린 땅, 빌리게 되면 이제 그 땅 주인이 그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한다라는 거죠. 예. 일단 사사지, 종교 용지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게 다른 사람 그 절이 자기 땅에 세운 절이 아니고 빌려서 타인에게 임대해서 그 종교시설을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렇게 이렇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토지,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 소유인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과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적법 1950년, 여기는 이제 지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목에 대해서, 과세는 아니고 지목에 대해서.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전답대, 염정, 광천지, 지소가 여기 12년에는 지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14년에는. 그러다가 50년도에 지소가 다시 나타난다. 지소가. 그리고 3번에 유지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지소가 유지, 여기에 지소가 저수지로 바뀌었고 저수지가 지소와 유지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는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요게 요 토지 조사령 요거하고 좀 비슷해요. 지세령, 세금에 관련된 규정보다는 요 조사령 규정에 조금 더 근접하죠. 이게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 항목이 세금 부여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요 지소와 유지, 요 지소는 연못 같은 데에 재배하는 거죠. 연 같은 거, 연근 재배한다고 하죠. 그죠? 그러한 지역은 지소로 분리해서 1에 해당되는 거고, 1호의 항목으로.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저수지, 이런 경우에는 3호에 분류해서 유지로 이렇게 지목을 부여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해설에 보면, 요거는 결국 요 내용은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토지조사령.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 제정이 된 거죠. 지세령은 조금 토지조사 사업, 이때 지세령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토지조사령이 더 먼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명시되어 있지만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해설에 보면 이렇게 과세지, 공공용지, 비과세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요거는 이 토지조사령 규정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토지조사 사업 보고서,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예전에 했던 거를 이제 현대의 학자들이 분석한 그런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설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 결국 공공용지죠. 공공용지. 이러한 비과세지, 이 부분, 이것도 결국은 공공용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요거는 토지의 형태고 시설이 들어서진 않은 거죠. 요 공공용지는 말 그대로 시설이 들어서진 않고 그냥 땅이다, 이거 땅. 절터, 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그리고
요거는 어떤 시설이죠, 시설. 인위적인 시설들이죠, 시설. 예. 물론 하천은 시설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요런 것을 비과세지라고 하고, 여기에서 요거는 그 조사사업 보고서, 토지조사사업 보고서에는 이제 면세지라고 나왔어요. 면세지. 그러니까 세금을 부여해야 되지만, 면한다라는 거죠. 면한다. 예.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과세지로 이렇게 이제 해설이 나왔는데, 어쨌든 요 해설에 있는 내용 요 부분만 토지조사령 1912년에 규정된 거기에 내용을 따온 거고요. 요거는 토지조사령이라든가 지세령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고 토지조사사업 보고서 거기에 해설로 실린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좀 내려보면, 자, 여기 지금 조선 토지조사사업 보고서 여기 보면 일단 그 토지조사령 거기는 18지목이고요. 이렇게 돼 있죠.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지금 보면 과세지와 면세지, 비과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이제 과세지인데 직접적인 수익이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은 과세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6개의 지목. 그 다음에 수익이 없으며 공공성을 지닌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공용지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공공성을 지닌 것.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면세한다 이거죠. 면제, 지세를 면제, 즉 면세한다 해서 면세지. 여기 이제 면세지가 되는 거죠. 5개. 그 다음에 사유를 인정할 성질이 아닌 것, 그리고 전혀 과세를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비과세지, 이렇게 해설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규정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요 내용은 규정에 있진 않습니다. 규정에 있진 않지만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조사령으로 이렇게 지목을 분류했고, 요 지목대로 이제 과세지, 면세지, 비과세지를 이제 또 분류를 자기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조사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여기처럼 14년도에 더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해서 과세, 그 다음에 비과세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야가 들어가 있지만 지세령에서는 임야가 비과세 목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단 사사지 같은 경우는 임대일 경우에는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소 같은 경우에 아까 1912년도에는 지소로 했다가 1914년에는 지소가 저수지로 바뀌고 1950년에는 지소와 유지로 분리하는데, 지소는 과세, 유지는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75년 개정지적법에서는 이제 유지로 통합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임야 같은 경우에 수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건 이제 토지조사 사업 보고서. 그래서 요 임야가 조사령에서는 과세 항목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지세령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세령에서는 이렇게 2번으로 조사령에서 1번에 있던 항목을 2번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잘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문제는 1번, 3번, 4번은 어떤 시설물로서 요기에 해당되는 것과 분묘지는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과세지, 공공용지, 비과세지는 실제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다. 토지조사 사업 보고서 어떤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학자 나름대로의 해석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조사령에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실제 과세를 그걸 보니까 그렇게 분리한 대로 과세지, 공공용지, 비과세지로 조사가 수행되고 과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렇지만 1914년 지세령에서는 과세할 것과 과세하지 않을 것을 분류하고 분명히 그 조항에 여기에 이게 제기 아닌가 싶습니다. 제기. 1항 1호, 전항 1호니까 1항 1호에 있는 요것만 지세를 부과하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2항의 사사지는 유료차지인 경우에 과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소가 지세령에서는 저수지, 50년 지적법에서는 지소와 유지로 나눴는데 지소는 수익을 얻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유지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는데 75년 지적법에서는 다시 이 두 개를 그냥 유지로 통합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렌스 시스템, 적극적 등록제도라겠죠. 적극적 등록제도. 거기에서 거래 사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완벽한 것은 이제 거울하고 이제 관련이 있겠죠. 저도 잘 모르는데 거래 사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거울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보면은 거울 이론, 완벽. 거울은 전부 다 완벽 이렇게 남아 있네요. 완벽. 소유권은 등기와 관련되어 있고 토지는 토지 권리 증서에 등록. 이 등록을 하면 이제 그게 보장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 보장을 하는 거죠. 자, 커튼 이론 보면 커튼 이론. 이게 왜 커튼 이론인가?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만 논의돼야 된다. 또 완전하기 때문에 추적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등록이 되면 아까 적극적 등록제도라고 했잖아요. 적극적 등록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 전 이런 증서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이게.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해서 이게 발급되면 이전 그런 증서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거 다 무효고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 제도에 의해서 이러한 토지 증서가 등록이 되고 발급되면 이게 가장 우선한다라는 거죠. 커튼이 이제 그런 거예요. 딱 치면 딱 단절시키는 거네요. 커튼으로 딱 닫아서 그 전에 증서들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차단의 의미에서 커튼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보험 이론. 보험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니까 보험은 어떤 보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장이 되니까 보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손실 방지를 위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보험도 갱신을 하죠. 갱신. 그리고 금전적 보상. 그래서 이런 보장, 수정, 보상, 금전적 이런 내용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얘기할 때는 보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울 이론, 커튼 이론, 보험 이론. 그러니까 정리를 조금 하면 커튼 이론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걸 등록하면 완벽하다. 이거는 완벽한 거다. 이 증서는 완벽하다. 그런 의미에서 거울 이론, 완벽하게 반영한다. 라는 의미에서 거울 이론이고,
커튼 이론은 자, 이게 등록되면 그 전에 증서하고는 분리가 된다. 그 전에 증서는 필요가 없고 무효다. 이 증서만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차단의 의미에서 커튼. 이 증서가 있으면 보장이 된다. 금전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이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 토렌스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1장 개요에 대해서 했고요. 다시 이제 측량 및 공간 정보학 또 기본 이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2장 총칙에 대해서 또 문제를 다루겠습니다.